안녕하세요.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앙큼 불려우 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고자 했는데요. 군산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인권 활동가분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군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저는 이제 한 곳에서 지금 20년 동안 이곳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가는 동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하자고 한다면 사람들 말을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얘기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웃겨주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조금 지지해주는 그런 힘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세 가지, 지지자,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제 소개는 이 정도만큼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희 상담소가 하는 일은요, 이제 상담소지만 저희는 카운셀링보다는 사람을 구호, 릴리프 센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구호를 한다라는 그런 센터입니다.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상담소 하면 카운셀링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는 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담뿐만이 아니라 예방,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그리고 또 집단 소그룹으로 또 교육하는 것도 있고 캠페인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모든 게 폭력 예방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법적인 것에 증인수로 간다든가,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에도 상담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가족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획해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받아서 많은 지역민들에게 이런 예방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정말 타 지역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우리 군산 지역에서만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냥 찾아오는 분께만 그런 상담을 해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줄 알았는데 직접 찾아가고, 그리고 또 군산만을 위한 프로젝트도 만드시고 한다니까 좀 솔직히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 하시는데 좀 그런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조금 본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만나 뵌 것도 그렇고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쿨 미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는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목소리 낸 게 요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들어주지를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이제 조금씩 들리면서 성인들도 미투가 내고 나오면 하면서 우리 스쿨 미투가 나오고, 그래서 목소리들이 이제 좀 듣기 시작하게 된 거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성별 고정관념 안에서 너는 청소년이야, 네가 할 말은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라는 거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아이들. 목소리를 내면 지금 목소리를 내면 너의 정체성을 살리고 너의 권리를 찾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목소리가 너무나 지 소리만 하는 거 좀 너무 어른들한테 건방진가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나 때는 이랬었어, 나 때는 이랬는데 너네는 왜 이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사람의 발언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봐요. 그래서 스쿨미투를 해줬던 그 스쿨미투를 했던 그 친구들, 많은 친구들, 그리고 거기와 함께 위두유로 지지해줬던들, 이런 분들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쿨미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권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 뻗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목소리를 낸 이들에게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해도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주거나 뒷담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용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주는구나, 이런 마인드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쿨미투에 대해서 더 권리를 찾는데 더 편안하게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우리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쿨미투,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또 예전처럼 묻힐 수 있는 것들도 개인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스쿨미투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권리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 지지와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했을 때 그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 때 빨리빨리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방안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없었는데 니들은 왜 이래, 요것도 약간 살펴보면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는 이제 본인은 몰랐던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다, 약간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때는 어른들한테 순종한다고 배웠는데 너네들 이거 어른들한테 이게 반항하는 거야? 왜 목소리를 해? 교사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학교에서 있었던 것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어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사를 해? 그건 친밀해서 하는 거고 그냥 친해서 하는 거야. 왜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여? 이런 것들을 때문에 더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왜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런데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여러 것들이 작용들 때문에 더 말을 못했던 것들도 참 많았죠. 이제 권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을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 정말 그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이 얘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그거를 다시는 이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까지 가야겠죠. 어떤 한 사람이 용감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2차 피해를 막고 그리고 용기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번 연도에 좀 성적인 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그 발언이 정말 신고할 수위까지 되는가,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하신 건지, 그리고 이걸 다른 선생님께 알려도 별다른 조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별 분에게 말씀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다른 반 아이들이 자신이 들었던 그런 발언이나 행동 같은 거를 싹 모아서 인권부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느꼈던 게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었고, 이렇게 한 명이 다른 이가 용기를 내므로써 나에게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스쿨미트랑 유사했던 상황이었구나 하는 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죠. 성차별이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차별, 고정성별 고정관념에 민감하게 이거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은 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선생님이 친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 친구들이 나한테 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주의 감수성에 깨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인주의가 낮다 보니까 이게 성차별 발언인지 이게 무슨 발언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성인지 감수성을 깨우고 높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기서 더 플러스를 시켜서
폭력의 민감성을 높여가는 것들이 장난과 폭력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이고, 그리고 폭력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성인지감도 높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들에게나 어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말 성희롱적인 발언, 성차별적인 발언을 멈출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는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떠오른 건데요. 저희 학교에서 성인권 교육 같은 걸 받잖아요. 그때 이런 성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필요하죠. 들었어요.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예전에는 해부학 강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성교육하면. 그런데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돼. 우리는 예전에는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서 교육들을 많이 학교에서도 시켰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저는 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폭력의 민감성을 높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격에 관련된 교육도 플러스 우리가 행복권 또 우리의 생활권 뭐 이런 것까지 노동권까지 이게 쫙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겠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페미니즘이나 여성 인권 운동은 무엇인가요? 페미니즘. 여러분들 페미니즘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여성 운동, 인권 운동 하는 사람도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운동은 오랫동안 예전부터 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센 사람 이렇게 굉장히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예전에 이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성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을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페미니즘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다 페미니즘도 뭐 진보적인 페미니즘 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이제 여러 가지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성차별을 막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 성차별로 해서 이제 벗어나고 우리가 성평등적인 것들을 찾아가자라는 것들이 저는 여성주의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런 인권 운동하는 거. 인권이란 것은 행복 추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권은 세계적인 선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자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자를 먼저 떠오르게 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아니겠어요? 자고 싶을 때 자기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도 하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차별이 아닌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이 여성인권운동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이 역할이라고 한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도 좀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그 인식이 변화가 되고 그 안에서 정책은 정책대로 좀 해나가야 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또 이제 지역에는 우리도 있지만 여기 있는 달걀학자 뭐 또 있고 다 지역마다 그 일하는 곳곳에 어딘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에만 역할을 한다고 이것이 인권 활동이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하나 자원들이 다 모여서 이것들을 함께 뜻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 지역민들에게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인권은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건강한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건강한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인권이 먼저 의식이 먼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스며들어야지만 이것들이 활성이 돼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더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인 부분도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인식 부분을 다방면의 인권이라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산 지역에서는 인권, 군산시 그러면 뭐 인권의 뭐 도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여고에 진학을 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고 우연히 달글하게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나 하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장이 달그락처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의 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정말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지역 사회에서 뭔가 저희들이 먼저 인식을 딱 잡고 저희들이 먼저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인식을 개선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렇게 딱딱 퍼지면서 하는 그런 시민 의식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이러한 시민 의식에서부터 이제 뭔가 정책적인 방면이나 경제적인 방면에서도 되게 여러 이제 방안, 인권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거나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사하는 법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성평등에 관련된 것도 뭐 특별한 시기가 돼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나서부터 정말 이 교육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 많은 예비 부부들이나 그런 분들도 성평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게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교육들의 그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성평등 교육도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성평등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끔 해서 이 성평등에 대해서 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우리 때는 있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계속 오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교육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주제를 성평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전환이 된다면 모든 시설물도 성평등에 맞춰서 시설물도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별 영향력이라고 해서 시설물에도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대형마트 같은 데 봐보세요. 남성 화장실에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이들 기저귀 가는 데를 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를 가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성평등을 이루어지면 그런 시설물 하나하나에도 이런 성평등적인 시설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고 이런 것들의 정책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 정책과 실천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성평등에 이런 시민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의 발언과 성평등의 행동을 일부러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성평등적인 행동이나 발언하자면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했을 때 시설물이 성평등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에 좀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안을 올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자체들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하나
하나하나가 모아서 이제 성평등의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면서 이제 인식이 변화가 되면 우리들이 성평등에 특별하게 뭐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이 습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동에 대한 교육도 보통 아동 만화를 보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분홍색 계열, 그렇다 해도 적어도 빨간색 계열 이게 되게 많고 남자아이들을 보면 파란색 계열 막 이렇단 말이에요. 악당도 보면 그 막 여자는 주로 보라색 계열 그리고 남자는 남색 계열 주로 이런 막 캐릭터들에 대한 색깔이 딱딱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자 캐릭터들도 뭐 노란색이나 파란색 물론 이렇게 네, 다양한 색깔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빨간 계열이고 남자아이들은 파란색 이런 계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은연중에 파란색을 전달해주고 양육자분들이 그리고 은연중에 여자들은 뭐 빨간색을 그러니까 의뢰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런 색을 해야 돼. 그래서 빨간 옷을 입으면 남학생들은 뭐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 고정관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성차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더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인식에서 이제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법적으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지금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성평등 부분하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분들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남자도 힘들면 힘들다, 여자도 힘들면 힘들다, 서로가 힘들고 도와줘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남학생들 울면 안 돼. 남학생이 이렇게 찌질하게 울어. 울면 안 돼. 여자가 그게 뭐냐? 여자는 머리도 좀 길어야지. 여자가 이렇게 하고 되겠어? 이렇게 우리들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그거 아니고 나는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정직성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성평등 안에서 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성별 고정관념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들도 하나의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죠. 성평등을 이루어가는 것들 시민들의 인식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메시지를 저는 대중매체도 그걸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대중매체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성평등적인 어떤 문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인식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도 많이 하기도 하고 드라마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습키스 막 기습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멋지게 묘사를 해놓기 때문에 마냥 그런 것들이 멋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대로 모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대중매체를 그런 것들을 뭐 광고라든가 그런 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의 민감성, 성인지 감성이 높으면 성차별적인 광고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댓글도 달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그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광고 나가는 것을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죠. 네. 그 저번에 있었던 베라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분홍색 광고에 좀 성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광고 기법이라던가 뭔가 터지는 그리고 입술이 부각되는 그런 광고를 어린 아이에게 시켜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항의를 하고 결국 이제 그 광고가 내려가게 되는 네네.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것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네네. 높아지게 되면서 생기게 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만든 광고주는 이런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학생들은 또 여성들은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 외모 지상주의에 있는 그런 남성들, 그러다 그런 그 광고주다 보니까 광고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들로 그런 광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리고 그런 광고는 다시는 그 사람들이 광고를 만들 때 내가 광고를 만들 때 그냥 뭐 이런 고정관념만 해서 광고를 만들면 안 되겠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힘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민감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이 뭐냐면 성인지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힘들을 성인지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와의 만남이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저희들의 앙큼불려 분들에게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멘트를 만들고 이런 걸 보고 와, 정말 고등학생이지만 이거는 내가 정말 몸소 느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말 그 청소년 파티에서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눈물 날 만큼 굉장히 제 마음이 어떤 게 쿵땅쿵땅 뛰면서 나의 그런 청소년들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른 힘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저를 인터뷰를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뭔지 모르고 또 다른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또 다른 이 에너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또 제가 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디딤돌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가 저에게는 엄청 어떤 것보다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내 청소년 시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이들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의 동역자가 또 다른 영역 속에 동역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귀한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인권 운동가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었는데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져요. 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까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정말 유익한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에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성차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번 만남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솔 씨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작년에도 뭐 페미니즘 관련 교육 이런 걸 받았지만 이러한 교육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을 받았던 그런 교육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직접 하고 저희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을 소장님께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직접 받는 이러한 형식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방송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도 정말 색다르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정말 정말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도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희주 씨는 어떻게? 저도 소장님 같은 분들과는 처음 인터뷰하고 처음 대화하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 거를 질문함으로써 많이 해결돼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 다시 기회가 되면 더 많이 해보고 싶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우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소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그 뭐지 나 먼저 뭔가 표출을 하고 이제 숨기지 않고 그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지금까지 앙큼 불려우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나는 안 나오는 거야.